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범계 의원입니다. 예, 내가 로고송 하나 만들어줬죠. 예, 해보세요 한번. 내가 뿜는 게 아니야. 내가 뿜는 게 봉지야, 아니야. 예, 방송 들어갑시다. 자, 그런데 웃으면 안 되는 날이죠, 사실은. 아니 웃게 만드시잖아요, 저분이. 예. 저분이요? 예, 그분. 저쪽 삼성동. 예, 그분이. S동에 계신 예. 피모. 세상에 참. 예. 자, 마침내 짐을 뺐어요, 어제. 네. 그리고 첫 입장이 전달됐는데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이거는 후진 기어놓고 앞으로 달리겠다는 거거든요. 맞죠. 네. 예? 그러니까 모든 걸 안고 가겠다까지는 예. 승복. 뭐 승복의 입장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 뒷대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암울하고 참담한 오늘 아침을 맞이한 거죠. 예. 이게 이제 주문과 이유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주문은 안고 가겠다. 마치 승복하는 느낌이지만 이유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예. 이런 거니까 전후 모순 관계. 저는 무슨 예, 이분의 심정을 그대로 전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웃으면서 나오는 차에서 내리는 그 예. 모습에 대해서 SNS상에서 어제 난리가 났었거든요. 난리 났죠. 지금 웃을 상황이냐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으로 불통 대통령으로 이미 뭐 여의도 국회와 상당한 대립의 각을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집권당 내부에서도 그런 불통 때문에 김무성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단 한 시간의 어떤 이런 독대 시간도 가지지 못한 가운데 여당인데. 여당 예. 집권당 대표죠. 그렇지만은 본인이 좋아하시는 직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불러서 국정을 논하고 또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을 또 치하하는 그런 시간에 이런 엄청난 편협적인 시각을 가지고 퇴임에도 사실상 우선 이 탄핵 심판 과정에도 최종 변론에서도 온 국민들이 그래도 헌재 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과 진심을 우리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사과의 한 말씀.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최후의 변도 서면으로 대처했고 이번에도 본인이 하셔야죠. 그것도 자유한국당 공당의 대변인. 사실상 전 청와대 대변인 민경욱 예.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현역 자유한국당 의원의 입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결론은 자유한국당이 본인의 사당임을 본인이 사당임을 선언하는 만천하에 공포하고 거기에 참여한 또 친박 측근 의원들은 그걸 인정한 셈이죠. 야, 오늘 의원님 때문에 기사 큰 거 터지겠는데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당이다. 사당이다. 센 얘기인데. 예, 상당히 센 얘기. 저는 법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예. 우리 저 형법 총론에 형사 책임 무능력자라는 게 있어요. 형사 책임 무능력자. 무능력자. 예. 14세 미만 죄를 져도 처벌 안 받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건 그건 이제 아니에요. 민법에 나오는 민법에 얘기고요. 나오는 예. 거고. 죄송합니다. 법무부 갔다 오셨기 때문에 민법은 잘 모르시군요. 그런데 민법은 이혼 소송을 해봐갖고 네네. 그것도 압니다. 아이고요. 예. 그건 가정법.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에 큰 죄를 졌잖아요. 예.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개념에 없고 책임을 인식할 만한 능력이 전 없다. 예. 그래서 형사법적인 책임 무능력자는 아니지만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 무능력자다. 예, 책임이라는 인식이 없는 분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곧 있을 검찰의 대면 조사, 혹시나 있을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일종의 강력한 저항의 뜻이다. 저항과 대응 태도를 전 보인 거다 이렇게 보이죠. 야, 두 분이 오늘 뭐 세게 하기로 경쟁하고 나오신 것 같아. 어제 삼성동 사저 앞에서도 이 내용과 행식을 볼 때 이게 대국민 메시지라기보다는 예. 사실상 그 박근혜 대통령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그 극소수. 극소수의 지지자들을 향한 하소연 수준이에요. 예. 사실상 이 강장의 망국적 갈등을 끝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예.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실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어제 탄핵의 당사자로서 본인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상실감과 또 아픔이 크시겠지만은 어제 우리 국민들과 많은 또 정당의 입장들도 예.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탄핵된 대통령의 아픔을 그래도 10분 내만큼 이해하려고 많이 했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떨지. 그렇지만은 예.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성복의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사실상 성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각오와 입장. 예. 그리고 그게 뭡니까? 집권 의원들 그 앞에서 도열해갖고. 또 조직되고 예.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총괄 지휘할 사람들이 서청원 전 대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이 대변인은 민의원이 하시고 예. 뭐 수영은 누가 하시고 법률 대리인은 누가 하시고 이렇게 정당 공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전부 다 퇴임한 대통령의 쉽게 말하면 사조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 정서하고도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탄핵됨과 동시에 자유한국당 그 대표로 등극하신 날 같아요. 저는 이루 가슴이 아파서 예. 말문이 지금 이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예, 그 말문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분한테 말문을 살짝 넘길게요. 예, 근데 오늘 굉장히 잘하시는데. 아니 아침부터 선배 의원한테. 아, 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 잘하신다고요. 예. 그런데 예. 저는 이제 이런 게 좀 아쉬워요. 네. 그래도 이유 어찌 됐든지 간에 세 분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예. 그런 예. 탄핵이라고 하는 국가 불행사 예. 또 세 분의 그 어르신들이 목숨을 잃은 네. 개인 가정사의 불행사 네. 이게 겹겹이 쌓인 거거든요. 예. 여기서 어떻게 미소가 나오고 그런 그분에 미소 정도가 대해서 아니라 아주 환하게 웃고 환하게 그러니까 웃는. 댓글 이렇게 달리잖아요. 대통령 당선된 날 같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 감정하고 전혀 동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정치인들, 지도자에게 가장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어떤 정서는 공감이 아닙니까? 그렇죠, 공감이죠. 가슴으로 21세기 함께 느껴주는 거. 예. 뭐 어떤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뭐 일자리도 해결하고 경제도 해결하고 민생도 해결하는 안보도 해결하고 그럼 좋지만 여러 가지 국내적인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어떤 조건도 있고 문제점도 많으니까 쉽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는 국민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국민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공감의 지수는 감성 지수는 중요한 건데 그렇죠. 당신 때문에 그것을 가슴 아파서 그날 목숨을 잃은 세 분의 어르신들이 계신데 최소한 너무나 가슴 아프다 라는 정도의 표정이나 메시지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마저도 없는 것을 볼 때 이분이 정말 국민들하고는 따로 노시는 그런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의원님. 이게 가끔가다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온지 모르거든 우리 청취자분들. 불러야 됩니다. 예, 근데 그냥 부르면은 기분이 나쁘니까 우리 박범계 위원장이 표현했듯이 훌륭하신 김성태 위원장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이게 뭐 좀 제대로 위원장 예우를 받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하여튼 사당이다. 예. 사당이다. 예. 그리고 우리 준비 살짝 들어오시기 전에 보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이제 좀 부끄럽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예. 그래도 오늘 산업화 근대화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경쟁력 10위까지 발돋움한 예.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많은 뭐 정치적 어떤 판단과 또 이념적 판단이 있지만은 그래도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갖추면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그럼요. 이끌었어요. 예. 근데 그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송두리째 뿌리를 뽑아버린 사람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어떻게 보수의 가치라고 믿었는데 지금 봤더니 그게 보수의 아니고 가치를 손들어 결론은 뽑아버렸다. 본인이 탄핵되시면서 남긴 것은 그렇죠. 엄청난 이 사회적 갈등의 오른편에 예. 거구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충성스러워 열성스러운 지지자들을 왜 거구 세력, 수구 세력으로 만듭니까? 건강한 보수 세력의 한 축으로서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진보와 균형을 갖추면서 대한민국의 예? 더 큰 발전을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왜 극단적인 세력을 만드는지 저는 이 아침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미 극우 정당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태세를 갖췄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유죄 확정될 거다 이런 그러면 얘기 아니에요? 헌재 결정한 재판관 8명의 그 전원 일치 결정을 그러니까요. 얼마나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진실을 시간이 가서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네. 박범계라고 부르면 기분 나쁘시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한테 일종의 예. 인생의 전환점.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예. 개인기 한번 보여주시고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뽑았어요. 짓궂어요, 하여튼 참. 그런데 네. 지금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 예, 예. 말씀하셨듯이 예. 보수도 건강하게 태어나야 되고 진보도 건강하게 물론입니다. 태어나야 예, 되잖아요. 극단적인 건안 좋죠. 보수가 저렇게 죽어가는 상황을 즐길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죽어가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저는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데, 예. 이제 극단적인 극우의 이제 일종의 그 구렁텅이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평가신데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저질렀다니 표현하면 안 되죠. 최순실과의 국정농단의 흐름이 이번 탄핵 결정으로 저는 멈추고 물론 촛불 민심은 개혁을 해라, 적폐청산의 근원을 파헤쳐라라는 민심이 있지만 예. 그래도 국민적인 보편적인 정서는 이쯤에서는 뭐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대선으로 가서 일종의 평화적인 어떤 경쟁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분이 일종의 이런 방식으로 전국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고 그것이 저는 가시화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 민심은 국민이 아니고 당신을 지지하러 나왔던 그 소위 이제 태극기로 표현되는 그 극렬한 친박 집회의 그분들만 오로지 국민인 거죠. 극렬한 탄핵 반대 세력. 그렇습니다. 한 20% 정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분들을 철저하게 결집시키고 그 속에서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사당화처럼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게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일종의 야당 민주당의 정권이 들어선 뒤에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 독자적인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저는 일종의 계책이다. 예. 그렇게.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법적 투쟁 앞으로의 이상도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네. 법적 투쟁을 내가 강경하게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검찰의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정에서 절절한 반성의 메시지를 냈다면 아니 그 뒤에 탄핵 결정이 난 뒤에도 어제 밤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숙였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한 일이었을 겁니다. 저렇게 사과를 하는데 어떻게 전직 대통령인데 당장 사법 처리하는데 상당히 난감했을 텐데 저렇게 한번 맞짱 떠보자. 대한민국 최고재판소가 최소한의 탄핵 사유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다 준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1, 2, 3 이거 다 인용 안 했잖아요. 5개 중에 딱 하나만 인용한 그렇지 거 아니에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상당히 난감해졌는데 오히려 국민의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출국 금지도 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청와대 압수수색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박명님이 이런 댓글을 주셨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에 나가야 할 일을 얘기해 주세요. 나라가 이런 국민들만 죽을 곳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됩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헌법이 해고를 했습니다. 국민이 해고의 사유와 또 진실을 촛불로 호소한 것이고요.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그런 분위기는 국민이 부여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최순실을 한마디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있게끔 허용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통치자는 권력을 이렇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을 지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그런 마키아벨리의 충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하나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으로 비롯된 친박 세력들이 우리나라 이 정치사회 예. 또 언론에 기사거리로 중심에 서는 거 이 자체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그 중심에 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국민들이 얘기해 줘야죠. 뿅 지구에서 떠나가.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 언론들이 예. 이미 아픈 부분을 헌재가 결정을 했고 이제 우리 국민들은 다시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또 일상으로 다 돌아가야 합니다. 분열된 나라를 네.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우리 국민들을 더 하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진정 어린 나라 걱정해 주셔야 됩니다. 예, 샵 1035로 문자 계속 폭탄 터지고 있습니다. 7030님, 박범계 의원님, 청문회 때 푸아 자꾸 생각납니다. 매닝 공구박스님, 자세교정 전문의 김성태 의원님, 은퇴하면 카이로프락틱 내셔야겠어요. 자, 3838님, 따뜻한 시사 토크 재밌습니다. 11시에 해주신 정말 좋네요. 채널 고정할 겁니다. 앞으로 25년간 쭉. 자, 시간 잠깐 남았는데요. 검찰 수사. 고민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검찰 수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박근혜 대통령 대면 수사를 전광석화처럼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청와대 압수수색. 청와대 압수수색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예. 현 김수남 검찰총장이라든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의문이 있습니다. 예.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거 털어내려면 과단성 있는 수사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청문회 스타 그다음 국조특위위원이었죠. 죄송합니다.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뿜을 뻔했어요. 박범계 의원님 두 분 감사하고요. 앞으로 국민들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